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단 하루를 빼고 쾌청한 날을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미세먼지 정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통합대기 지수는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새 정부 총리로 호남 지역 모 단체장이 물망에 오르는 등 전북 출신 총리가 탄생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고 미세먼지 농도도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였던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전라북도 지역에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올해 들어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는 단 하루를 빼고 쾌청한 날을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안개가 낀 듯 뿌옇게 먼지로 뒤덮인 도심. 하지만 따스한 기운과 녹음이 진 5월의 연휴를 만끽하려는 나들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숨 쉬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서 마스크 썼는데 더워서 좀 힘들고요. 아기도 자꾸 벗으려고 그래서.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밖에 나가기가 꺼려지기 마련. 나들이 하기에 더없이 좋은 연휴지만 창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만 생활합니다. 또 한참 애가 활동량이 많아져서 나가서 놀고 싶어 하는데 그게 못 나가니까 많이 답답하죠. 미세먼지주의보가 주말 내내 계속된 가운데 전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1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기준치를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을 보인 날은 올해 들어 열흘이나 더 많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단 하루를 빼고 대기질이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8일 오후부터는 차차 약해지겠으나 황사의 추가 발원량과 기류에 따라서 경로가 유동적이니 중국발 황사로 연일 올해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장시간 외출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 정보에 대한 관심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제공하는 통합대기 지수는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 정보로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도내 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달 19일 오전 11시. 측정소가 설치된 남원시 죽항동도 미세먼지 농도가 13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어린이들의 야외 수업도 금지하라는 정부의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정부가 발표하는 통합 대기 지수는 죽항동을 보통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뛰놀아도 된다는 뜻으로 같은 시각, 같은 지역에 대해 정부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입니다. 통합 대기 지수가 미세먼지 농도를 현재의 측정치가 아닌 과거 24시간 평균 노출치를 기준으로 삼는 어이없는 산출 방식을 쓰면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정부는 현재 마시는 공기보다 이미 마신 공기가 지금 당장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표출해줘야 되는데 과거를 그 당시에 표현을 해놓은 것은 과거에 공기도 호흡을 했었잖아요. 과거의 호흡이 영향을 주는 시간을... 네네네네, 그렇죠.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세계적인 기후 분석 기구인 에어비주얼의 경우 현재 측정값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대기질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중국의 AQICN 역시 현재 우리나라 곳곳의 공기질을 시간마다 점수로 표현해줍니다. 같은 측정소의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오히려 외국의 사이트들이 더 합리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다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많이 믿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정확하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우리나라 공기질 정보를 외국 사이트에 의존하게 만드는 정부 정책이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설치와 개표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전날인 오늘 도내 615곳의 투표소 설치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도내 15곳의 개표소에서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의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기 통합 모의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19대 대선 도내 선거인 수는 전체 인구의 82%인 152만 명으로 지난 대선보다 2.8% 증가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일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선거 당일인 내일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차량을 이용한 유권자 동원이나 식사 제공, 투표소 인근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 인증샷 촬영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새 정부 총리 후보로 전북 출신이 기용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 대통합 정부 구성을 위해 비영남 출신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차별 없는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남 지역 모 단체장이 총리 물망에 오르는 등 호남이나 전북 출신의 임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충청 또는 영남권 총리 영입을 약속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군선조선소 존치를 언급하고 있어 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가운데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군산조선소의 지속적인 가동을 공약에 담았고 안철수 후보도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가동 중단 조치가 향후 정부의 선박펀드 발주 물량을 군산으로 가져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될지 주목됩니다. 경제민주화 정책 발굴을 위한 도민공모가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도민들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공개 모집해 정부의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건의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모는 동반 성장과 공정거래, 노동환경 등 3개 분야로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성을 체감하는 정책이나 개선안 등입니다. 오는 20일 개막하는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의 현장 매표소가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1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11일간 전주시청 1층 로비에서 U20 월드컵 현장 매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조별 예선의 경우 한 장의 티켓으로 2경기 관람이 가능하며 11인 이상 단체 구매 시 30% 할인됩니다. 농가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인접자치단체가 협력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영농철을 맞아 현장 중심 농기계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남원시 순창군과 도농인력지원센터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개설 3년째인 도농인력지원센터는 도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으로 지난 2년간 800여 농가에 6천 명 가까운 인력을 지원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가에게는 적기에 농작업을 시행하여 호적 증대에 기여하는 일석이조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영농철 농가에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임대하는 농기계는 72종 500여 대며 홀몸노인 등 희망 농가에는 농작업 대행은 물론 농기계 순회 수리, 폐오일 교환 사업 등을 함께 실시해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농작업 대행, 농기계 순회 수리, 농기계 폐오일 교환 등을 통해서 고령화된 농어촌의 경험비를 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12명의 전문가들로 제5기 반딧불 유통사업단을 발족시켜 내년까지 2년간 농특산물 판매 대행은 물론 시장 정보 제공과 기술 보급, 전시 판매장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원시 200면 남계지구에 정부의 배수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장마철 상습 침수 지역인 남계리와 내동리 55.6헥타르의 남계지구에는 36억 원을 들여 2.7km의 배수로와 배수문 등을 설치하는 등 침수 피해 예방 사업이 실시됩니다.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고
궁극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증대돼서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완주군이 운영하는 밀리터리 테마파크가 학생 현장 학습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가지 전투장과 러닝 슈팅장, 실내 사격장 등을 갖춘 밀리터리 테마파크는 올 들어서만 3,000명 가까운 체험객이 찾았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로 이용 예약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향교와 서원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조선시대 인재를 양성했던 향교와 서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문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도내 산재한 향교와 서원에서 문화 강좌와 청소년 인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주 향교와 인피 향교, 무성 서원, 남원 향교 등 8군데에서 오감으로 느끼는 인이 예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받은 전북대 병원이 의료 서비스 개선에 나섭니다. 전북대 병원은 응급환자 전담팀을 구성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진료과별 응급전용 병상과 진료 호출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하고 올해 안에 150억 원 규모의 응급의료센터 증축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장마철에 대비해 국도와 지방도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오는 10일부터 한 달 동안을 도로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국도와 지방도 70개 노선 2,000km에 대해 정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배수관의 퇴적토와 노면 침하, 포트홀을 집중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대구 소식입니다.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나오는 영세표는 고객들이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전국적으로 자원 낭비가 심각해지자 종이 명세표와 영수증 안 쓰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 MBC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TM 기기, 즉 현금 자동 입출금기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기기 옆에 놓인 쓰레기통에는 은행 문을 연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버려진 종이 명세표들이 수북합니다. 이 작은 종이가 하찮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종이 가격에다 잉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약 6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고 있어 자원 낭비가 심각한 수준. 이 종이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나무들이 베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대구은행은 앞으로 손님들이 ATM 기기에서 명세표를 뽑지 않으면 그만큼 아낀 비용을 모아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2,000여 개의 ATM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 착착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주신다면 연간 한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돼서 사회공헌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형마트도 환경보호를 위해 올해 초부터 종이 영수증 안 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스마트폰에 영수증이 바로 뜨고 교환이나 환불도 이걸로 가능합니다. 품목 확인을 위해 영수증을 보관하려는 손님들이 많은 마트의 특성상 동참 속도는 느리지만 참여자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연간 2억 장 정도가 종이 영수증이 발행되는데 그중에 휴지통이 한 60% 정도는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만 줄여나간다면 환경보호 효과에 크게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보호의 사례로 종이 명세표, 영수증 안 쓰기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5월 9일 내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각 후보자의 치열했던 선거운동이 오늘로써 마무리되면 유권자 여러분께서 투표하실 차례가 됩니다. 어느 후보자를 지지하실지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투표용지에 그 뜻을 반드시 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정책과 공약, 임무를 꼼꼼히 따져 지지하는 후보자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쏙 들지 않을지라도 대한민국의 국정을 5년간 책임질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그도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그동안 나타났던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원하신다면 내일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현명한 판단과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한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만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투표소에 꼭 들러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엄중한 뜻을 보여주십시오. 내일 하루 일과 중 투표 참여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갤러리 수미 기획 초대전으로 오늘부터 20일까지 최수미 작가 개인전을 갖습니다. 원광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 순회 상영전이 오는 11일부터 나흘간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이 한지의 현대적 소재를 융복합한 특별전을 선보입니다.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 특별전이 전주 어진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진로직업체험처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4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전국 열린 일자리 채용 박람회가 오는 11일 전주대학교 희망홀에서 개최됩니다. 제50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11일부터 나흘간 정읍 황토현 전적지와 시내 일원에서 열립니다. 익산 시민대학 강좌가 모레 세종대왕과 인재 양성,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풍남문 상점가는 오늘부터 14일까지 봄맞이 세일 경품 행사를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고 미세먼지 농도도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부안 24도, 전주 25도 등 22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